이제 아까 통합적 작용에서 호흡계, 순환계, 배설계, 소화계, 호흡계, 순환계, 배설계 중에서 이제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소화계 파트를 소화계라는 것을 할 것인데 먼저 소화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소화, 뭐 소화가 잘 됐어, 소화가 잘 안 됐어 뭐 이런 말들은 어떤 거냐면 일단 영양소가 있으면 이 영양소가 흡수, 우리 체내로 흡수 가능한 크기로 쪼개는 거. 문장이 말 단어로 조합을 할게. 쪼개는 거. 그래서 영양소를 흡수 가능한 크기로 쪼개는 것을 우리는 소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때 흡수 가능한 크기다라는 말의 뜻을 보통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겠지만 일단 단위체가 되어져서 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 전에 영양소, 자 생각해 보십시다. 밥을 먹었어. 그럼 밥은 쌀이라고 하는 식물이지. 그거 먹어요. 근데 이 칠판도 뭘로 되어 있었겠니? 동물로 되어 있진 않았겠지. 식물로 되어 나무니까 식물이잖아. 그럼 배고프다고 가다가 가로수를 뜯어 먹어? 먹을 수도 있어. 배고프면 뭐 어쩔 수 없지 뭐. 예전에 1차 세계대전 아주 예전에 전쟁이 막 한창일 때 먹을 게 없어. 먹긴 먹어야 돼. 근데 그 당시 군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죽으로 만들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걔를 잘 씻어서 그걸 끓였대요. 삶아서 뜯어 먹었다고 합니다. 어찌됐건 근데 먹진 않지만 근데 똑같은 식물인데 누군 먹고 누군 안 먹어. 그럼 생각해보자. 사람을 왜 안 먹어? 맛이 없어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좋은 영양소는 동일 인종이 제일 맛있어요. 맛있다가 아니라 가장 뭐 간을 잘하고 절이든지 삶든지 튀기든지 굽든지 하면 도의적으로 사람을 안 먹는 것 뿐인 거지. 뭐 개고기를 누군가는 먹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먹지 않는 사람이 있고 뭐 혐오식품이다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는 각자의 우리 문과적 성향인 거고 이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영양소로 보자고. 영양소로 봤을 때 묻자. 돼지가 더 맛있니? 소가 더 맛있니? 라고 말하면 뭐라고 말하냐? 그치? 잘못된 편견이야. 영양소적 접근으로 봤을 땐 돼지예요. 왜? 소는 초식동물이야. 우리 인간은 육식에 가까운 잡식이지. 뭐 다이어트 한다고 초식 같은 잡식을 하잖아. 우린 잡식이에요. 돼지는 초식이야, 육식이야, 잡식이야. 잡식이죠. 우리와 먹는 성분을 똑같이 다 먹어요. 가장 영양학적으로 좀 더 접근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영양학적으로 봤을 때는 뭐 둘이 비슷하겠지만 돼지를 조금 더 선호하는. 소가 왜 이렇게 귀하냐 그러면 우리는 농경 문화권에서 소는 가장 재산 중에서 거의 뭐 1위, 2위 정도로 귀했기 때문에 귀한 날 먹어서 그런 거지. 실제로 나는 소가 이렇게 슥슥 팍 그치. 근데 돼지도 난 다 좋아해. 없어서 못 먹지. 자, 다시 할게. 영양학적으로 봤을 때 누구는 먹고 누구는 안 먹어. 좀 컨츄리한 단어 빼고 누구는 영양소로서 섭취를 하고 누군가는 영양소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섭취를 하지 않아. 그러면 과연 이 영양소라는 개념을 어떻게 접근할 거냐는 거죠. 라고 했을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영양소가 되기 위한 조건. 영양소가 되기 위해선 첫 번째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돼야 돼요. 먹어서 에너지가 돼야 돼요. 다음 두 번째 체구성 물질이라는 말을 쓰는데 체구성 물질. 조금 더 쉬운 단어로 말한다면 몸을 구성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렇다면 걔는 영양소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생리조절을 담당할 수 있다라면 걔도 영양소 취급을 해서 여기서 생리조절이라는 거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생명체가 살아가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을 생리작용이라고 얘기하고 선생님 차방! 이 생리작용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라는 말의 뜻은 내 의지로 쉬가 조절되는 건 아니잖아.
생명체가 유지되기 위해서 하는 행위들을 생리작용이라고 하고 그거에 관여하는 물질이라면 걔는 영양소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크게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어질 거고 이 중에 모두 다 해도 되고요. 그 중에 두 개만 해도 되고요. 그 중에 하나라도 한다라면 걔는 영양소가 되어져요. 이때 3대 영양소와 3부 영양소로 또 이렇게 조금 디테일하게 구별을 해준답니다. 자주 언급하진 않지만 간간히 지식형 문제 쪽에서 나오니까 말아만 놓자. 3대, 왜 얘는 3대고 얘는 3부인가요? 라고 한다면 얘는 체구성으로도 하든지 말든지 하지만 얘는 반드시 에너지원으로 쓰여야 해요. 그러면 3대 영양소라고 합니다. 그러면 3부 영양소는 뭔가요? 라고 한다면 에너지원으로는 쓰이진 않아요. 하지만 체구성, 몸을 구성할 수도 있고요. 생리작용을 조절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썼냐면 3대 영양소는 하긴 하는데 거의 안 한다 하는 애들도 있어요. 하는 애도 있고 하지만 얘는 무조건 해요. 근데 3부 영양소는 얘는 무조건 안 하고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나 좀 이따 써줄게. 여기서 보게 되면 일단 물, 그 다음에 무기염류, 그 다음에 바이타민. 예전에 이제 비타민이라고 했는데 명칭이 좀 바뀌어서 바이타민. 얘 같은 경우는 좀 아니까 탄수화물, 그 다음에 지방, 단백질 이런 애들 이건 다 들어봤으니까. 근데 물 같은 경우나 무기염류, 바이타민은 에너지원으로 쓰이진 않지만 몸을 구성하거나 생리작용을 좀 더 가면 무기염류는 두 개 다 하고요. 바이타민은 몸을 구성한다기보다 생리조절 쪽을 담당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주력이라는 게 있어. 예를 들면 군인 그러면 다 군인을 알아. 근데 군인 중에서도 하늘을 주력으로 지키는 군인이 있고 바다를 주력으로 지키는 군인이 있고 육지에서 육군, 해군, 공군이라는 말을 쓸 거야. 하지만 전쟁에 관여해서 방어적, 공격적 기능을 하는 건 맞는데 주력이 있잖아. 마찬가지로 이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아이는 주로 에너지원으로 쓰입니다. 물론 몸을 구성하기도 하고요. 생리조절 하기도 하는데 그게 이 세 개 중에 얘는 주력이 얘 쪽인 거야. 그리고는 굳이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최소 단위, 흡수 가능한 크기의 최소 단위가 누구다? 포도당이라는 말을 쓰게 되어지죠. 좀 이따가 다당류, 이당류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이제 지방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디테일하게 갈 거야. 얘도 에너지원으로 쓰이기는 해. 하지만 주력은 아니야. 그러면요, 내가 에너지원으로 탄수화물을 다 썼어. 그럼 내 몸에 탄수화물이 없어. 그때 지방이 후발대로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일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주력이 체구성 물질 쪽. 몸을 구성하는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만 세포막 할 때 인지질, 이중충, 막단백질 이럴 때 그 인지질이 이 지질이에요. 그러니까 몸을 구성하는데 주로 근데 다른 것도 물론 호르몬에도 쓰여요. 호르몬에도 쓰고 여러 개에 많이 쓰이지만 약간의 그다음에 에너지원으로도 사용을 하긴 하지만 주력이 얘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백질. 얘도 주력이 주로 얘는 몸을 구성하거나 그 다음에 생리작용. 그래서 여기서 조금 디테일하게 쓰입니다. 여기서는 어떤 호르몬으로도 쓰이지만 호르몬 그 다음에 항체 생성 항체라든지 효소라든지 약간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와줘요. 그래서 요 정도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정리할 거야.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지방의 최소 단위는 무엇이 되어지냐면 지방산과 모노글리세이드라고 합니다. 지방산하고 그 다음에 모노글리세이드라는 말을 써서 요거 하나에 3개가 붙어지고 얘의 최소 단위는 누가 돼? 아미
오산이 되어진다라는 거. 일단 기본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